반갑습니다. 프레이TV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저는 서울 재개발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는 우은재라고 합니다. 네. 네, 닉네임은 뭐 서쪽도사, 서울 쪽집게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네. 저는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이렇게 방구석에 데이터를 보고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투자하는 실전 투자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조합원 지위양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허들이 또 좀 생겼습니다. 네. 재개발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10월 15일 날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제 서울의 전 지역이 토지 허가구로 묶이고 갭 투자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서울을 하고 싶었는데 아파트를 갭 끼고 투자를 못해.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틈새 시장으로 작용이 됐고 오히려 수요자가 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재개발의 중간 단계 이상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라는 재개발 마지막 단계에 5년 재당첨 제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재개발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은 5년이 텀이 겹칠 경우 나중에 입주권을 하나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서 또 매물도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초기 단계의 핵심 입지 한강벨트 라인에 있는 한강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관리처분인가가 되려면 10년 15년 이상 남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내가 한강벨트에 조금 저렴하게 선점을 해놔야겠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몰려서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좋냐 나쁘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저는 서울 재개발은 지금 안 좋아요 할 수도 있고 서울 재개발은 진짜 뜨거워요.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뜨거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 또는 서울 재개발 빌라가 아닌 그냥 일반 빌라 이런 거는 수요가 많이 없어요. 근데 서울의 한강벨트 이렇게 주요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입지에 있는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날 규제가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현장에 가서 나는 서울 재개발 빌라 한강벨트 살까 했는데 막상 부동산에 가보면은 거의 문전박대 당하세요. 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살 사람은 20명, 30명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빌라를 갖고 있는 재개발 빌라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에 빌라의 공급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이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또 뭐 분위기가 지금 뭐 올라갈 것 같고 맞아요. 공급이 없으니 맞아요. 뭐 정비 사업 활성화밖에 네.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네. 안 내놓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지금 서울의 재개발 신라가 초양극화로 찢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될 빌라 시장과 그냥 생 빌라 시장이 완전히 진짜 초양극화로.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투자해서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든 하나를 더 하려고 하세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또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빌라를 투자했는데 뭐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됐거나 아니면 너무 낡은 빌라를 사서 뭐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서울 외곽에 이런 빌라를 사서 시세 차익을 많이 못 거두신 분들은 나는 다시는 절대 빌라 투자 안 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서울 빌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거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른 말을 할 것 같다. 두 가지가 다 있구나. 네, 하지만 고기를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지금 계속 먹으려고 서울 재개발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이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 고기 먹다 체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다신 고기 안 먹으려고. 맞습니다. 그럼 체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서울 재개발은 안 돼. 서울 재개발은 너무 뭐 오래 걸려. 너무 비싸. 이거 어차피 영원히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네. 이제 아까 포인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네. 아파트 시장에 지금 토어제가 걸리다 보니 네.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도 주거용 아닌가요? 주거용인데 비아파트다 보니까 비아파트는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토어제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나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착각하고 계신데 빌라도 갭 투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빌라나 오피스텔은 갭을 끼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갭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세 받는 요인이 더 크잖아요.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기반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서울 재개발 빌라. 근데 원래 재건축 재개발이었는데 재건축은 아파트 베이스다 보니까 이거는 또 갭 투자가 안 되는데 재개발 빌라는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도 부산에 살고 있어도 서울에다가 갭 끼고 투자해야지라는 게 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아, 빌라는 토어제를 아예 적용을 안 받는군요. 아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틈새로 이거를 아는 분들은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 차익용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더 많이 몰릴 거는 바로 서울 재개발 빌라다. 이거를 지금 시기에 꼭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사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후레이님과 올해 7월 달에 처음 이제 야외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촬영을 하면서 지금 후레이님 앞에서 제가 이제 두 개의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후레이님께는 제가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리고 제가 언제 얼마에 매수를 했고 같이 또 현장도 갔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후레이님께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근데 이 사이에 네. 산 것도 되게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몇 개를 산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요? 네, 요거는 이제 한강변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네, 지난번에 제가 프레잉TV 출연했을 때는 제 등기부등록을 다 갖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한강변에 있는 제가 소유한 딱 4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올해 7월 달에는 마포에 한강변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는 광진구 자양동. 자양동. 네, 자양동에 투자를 하나 더 했습니다. 10월 달이니까 뭐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잔금도 아직 안 왔어요? 네, 잔금도 아직 안 나와서 이거는 계약서를 갖고 왔습니다. 아. 네, 7월 달에 한 거는 이제 등기 권리증이 나왔고. 진짜. 따끈따끈한 거.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저는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들 보시다 보면은 다들 이제 재개발 빌라 좋다고 하고서 자기 물건을 팔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직접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인증하고 제 실력을 자신 있게 오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자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제가 투자한 물건마다 투자 실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대 차익이 크다. 이제 그렇게 저평가된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잘 찾아낸다. 이게 가장 큰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뭐 한 10억 들어갔냐? 네. 재개발인데 네. 뭐 2달 동안 10억을 쓴 거냐? 네.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투자금은 마포의 한강변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2억대가 들어갔고요. 10월 달에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자양동도 2억대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매물들이 월세가 껴 있어요. 월세가 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은 제 돈이 회수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지금 2억대보다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월세에 대출 일부 있고 저는 대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월세 플러스 보증금에 네. 나머지 비용이 실투자금이 맞습니다. 2억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투자 금액이 2억대고요. 네, 예. 투자 금액이 2억대가 들어갔고 둘 다. 투자금은 어차피 2억대니까 뭐 4억대인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월세 50만 원을 보통 전세 1억으로 잡거든요. 그럼 둘 다 월세를 50만 원 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1억씩은 또 빠지겠죠. 그럼 둘 다 투자 금액이 1억대로 빠지니까 2, 3억? 3억 줄어드는 거고 지금 당장 투자 금액이 들어간 건 2억대니까 두 개 합하면은 뭐 4억대 이렇게 투자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투자는 가능하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되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모아타운의 또 장점은 조합 설립인가부터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건 있지만 모아타운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관리 처분인가 5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내가 신소통합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면은 이게 5년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는 그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 중간에 하나를 껴놔요. 그러면은 신소통합하고 모아타운하고 신소통합하면은 또 이게 텀이 상관없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를 저는 보유하고 있지만 제가 자양동을 이번에 투자한 거는 처음으로 제가 모아타운 투자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재개발 상품은 신소통합인데 자양동을 투자한 이유도 약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길게 가져갔을 때 어차피 모아타운은 재당첨 제한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양동이 아직도 2억대가 남았네? 라는 거는 너무 저한테 신선했어요. 전 앞으로 자양동이 굉장히 더 비싸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렴할 때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올해 저는 최근에 4개월 사이에 한강변에 2개를 투자했지만 이 2개를 투자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4개를 보유하고 더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었는데 올 여름, 봄, 여름부터 이 서울 재개발 시장의 물건들을 제가 봤다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이게 언론이랑 제가 직접 현장에서 물건 받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재개발 빌라 뭐 물건 없다 뭐 이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서울 빌라 재개발 초기 단계 이거 핵심지 한강벨트 라인 이거 굉장히 많이 비싸지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저는 보이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올라갈 것 같다. 저는 이걸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뭐 엘리트라든지 강남의 핵심 지역 아파트들은 시세가 찍히니까 정확하게 찍혔으니까 그걸 보고 해서 기사를 통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재개발 시장은 그렇진 않잖아요. 약간 깜깜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초 대비 얼마가 올랐는지 좀 확실히 좀 피부에 안 와닿는 경우도 좀 있고. 재개발 빌라의 장점이 그런 정보성의 비대칭이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을 사야 될지 투룸을 사야 될지 몇 년 노선을 사야 될지 땅은 몇 평짜리 사야 될지 그러니까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지를 사람들은 구분할 줄 모르세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틈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상담하는데 제가 이제 자양동을 10월 달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도사님 저 지난주에 뭐 자양동을 투자했어요 라고 해서 딱 상담 앉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샀네.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투자를 했으니까 최근에 반갑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양동 투자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저는 어디 근처에 투자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같은 데를 투자한 것 같다. 이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하니까 투자 금액도 싸요.
싸고 투룸이고 이 가격대에 나올 수가 없는데 싸길래 저는 자양동의 재개발 빌라 매물 시세를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자양동뿐만 아니라 한강벨트 라인의 초기 재개발이 얼마에 지금 팔리고 얼마짜리 매물이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산 거는 내가 받지 못한 굉장히 좋은 매물이었던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데 이런 매물이 나한테 연락이 왔으면 제일 먼저 왔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매물을 샀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번지수 좀 알려주세요 라고 번지수를 물어봤어요. 번지수를 알려주셔서 네이버에 딱 쳐봤는데 제가 산 빌라의 매물이랑 걸어서 딱 1분 거리인 거예요. 그럼 근처잖아요. 40-50m.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인데 이분이 산 거는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왜요? 같이 자양동인데 같은 구역 아니에요? 같은 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양동인데 이분은 저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을 산 거고 이분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그냥 자양동의 생빌라를 사신 거예요. 네, 1분 차이로 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거는 자양동의 재개발을 산다고 해서 자양동에 있는 전체의 빌라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는 자양동의 아파트는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를 사더라도 어차피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니까 흐름을 같이 보이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자양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자양동 중에서 몇 번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는 재개발이 될 수 없는 땅에 위치한 자양동의 빌라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양동이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자양동의 동거는 좋은데 자양동 중에서도 해야 될 빌라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빌라가 있는데 그거를 사시면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튜브로 봤는데 무료 세미나를 참석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찍어줬고 누군지 알 것 같아. 심지어 뭐 거기를 3-4번을 갔는데 그분이랑 3-4번을 봐서 좀 친해졌대요. 그러니까 뭐 비용은 받았냐니까 비용은 또 안 받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뭐 무료 세미나 하면은 사기라고 막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또 뭐 3만 원, 5만 원 뭐 받고 하는 분들. 진화했어. 네, 진화했어요. 진화했어. 예,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 3만 원, 5만 원 세미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거는 너무 속상한 결과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유튜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언젠간 재개발 되는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세 글자 제일 무서워. 네, 언젠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 전체의 빌라가 언젠간 재개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냐. 서울의 모든 빌라는 언젠간 재개발 된다.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건지 언젠간 다 재개발이 된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재개발에서 당장을 봤을 때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저랑 거리가 1분 거리에 있는 번지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좀 매도를 하고 어떻게 좀 하고 넘어와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번 말을 해본대요. 왜냐면은 제가 물건을 매수할 때 이거를 사려고 대기자들이 엄청 많대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것 같다.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 뭐 주소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자양동 빌라 얼마나 지금 인기 있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요. 살 사람 너 아니도 많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급한 거야. 그러니까 자양동에 너무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산 건데 그 제가 말했죠. 이거는 중도금까지 들어갔다고 하시길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이거를 대기 사람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대. 며칠 뒤에 연락 오더라고요. 했다고. 이거 쉽지 않다고. 너무 걱정이 많다고. 큰일 났다고 자기. 그래서 제가 재개발 빌라를 살 때 공부를 하고 중간 단계를 거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과일 뭐 포도를 산다 그러면은 포도가 썩었으면 다음날 뭐 다른 거 사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동산은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꼭 잘 해본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투자는 하고 싶어. 그리고 돈은 벌고 싶어. 중간 단계에 공부를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매수를 한 거예요. 남만 말만 듣고. 내가 무료 세미나 듣지 말라 그랬지 내가 8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한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자양동 위에 또 이렇게 뭐 능동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양동이 비싸지니까 이제 또 그 주변을 또 이제 신축 빌라 업자들이 또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구이동 능동 해가지고 자양동이 위쪽을 또 홍보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렇게 하신 분이 또 최근에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제가 매수 가격을 물어봤더니 딱 뭐 2억 정도에서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셨더라고요. 매수 금액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서 유튜버에서 2억을 추천해 줬는데 혹시 그 동네에 다른 매물들이 가격이 얼마대인지 한번 조사해봤냐. 그러니까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라. 1억대도 많다. 근데 왜 2억대를 주고 그거를 사냐. 1억대도 매물이 많은데 그러면은 유튜버가 2억대라고 해서 싸다고 추천했으면 적어도 내가 이 동네의 시세 정도는 알아보고 이게 진짜 싼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누가 추천해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믿고 왔는데 막 이렇게 잘못된 예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근데
뭐 유튜버들이 제가 잘못한 예를 지금 제가 2개 들었지만 사실 유튜버들이 무조건 이렇게 나쁜 것만 추천한다?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또 물건에 따라서는 또 정말로 괜찮은 매물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시세보다 좀 비싼 매물을 유튜버에서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발 좀 공부를 하시고 중간 단계에 공부를 하시고 꼭 투자를 하셔라. 이 재개발은 정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쪽 도사님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게 좀 투자 결정이잖아요. 이게 인생 맞습니다. 최대의 돈이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 판단이니까 좀 맞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좀 해서 이 사람 맞습니다. 이야기도 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맞아요. 계약금 넣기 전에 이 사람 맞아요. 의견도 좀 듣고 저 사람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이렇게 판단 전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맞죠. 그러니까 제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은 이게 더 좋아요라고 할 텐데 그런 쪽에서는 좀 깨끗하게 클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바로 댓글 나오죠. 네. 쟤 뭐 팔았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네.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네. 무료 세미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에 진화했어요. 어떻게요? 3만 원, 5만 원으로. 받는구나. 가격 좀 받아요. 몇만 원. 저가 세미나 들어가지 마십시오.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저가라고 해서 나쁘고 이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받으려면은 특히 저가로 가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하다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등기 보여주는 거 보니까 네. 법인으로 돼 있네요. 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법인으로 뭔가 주택을 산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트라우마? 네.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했다가 혼났거든요. 네. 세금 때문에. 네. 괜찮을까요? 법인으로 뭐 공시가격이랑 막 지방 아파트 투자 이런 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한강벨트에 공시가 1억 이렇게 원룸 이렇게 빌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를 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으로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법인으로 할 때는 내가 소유를 할 때 보유하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취득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는 세금이 어차피 취득세가 1%고요. 법인으로 취득을 할 때. 그리고 만약에 공동주택 가격 1억 이상짜리는 취득세가 12%인데 제가 이번에 마포 한강변에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다 보니까 취득세를 1%로 냈고 자양동에 지난달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를 냈거든요. 근데 12%를 내더라도 매매 가격이 작다 보니까 12%를 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근데 취득세 12%다 하면은 1억 2천이니까 너무 비싸죠. 근데 재개발 빌라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가격을 오픈을 못 하지만 지금 후레이님께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면 여기서 12%를 한다 한들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꽤 큰데요? 왜냐면은 오픈을 해서 이제 3천 얼마잖아요. 3천 얼마인데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해서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한강변에서 뭐 몇천만 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제 억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억의 시세 상승을 생각했을 때는 이 3천만 원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마포에 4달 전에 투자한 물건이 지금 4달 전보다 한 3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때 후레인이랑 같이 임장도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달에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기보다 제가 애초에 살 때 저렴하게 산 것도 맞아요. 애초에 시세 나오는 가격들보다 저는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좀 좋은 매물을 산 건데 그러면은 3억이 오르고 2억이 올랐다고 하면은 저는 둘 다 법인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5억이 시세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을 걱정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야, 너 그렇게 많이 벌면 뭐하냐? 어차피 다 세금인데 하시잖아요. 팔아야 네 돈이지. 팔아야 네 돈이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 5억을 판다고 했을 때 2개를 판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세무사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세금이 얼마 나오냐 물어봤더니 한 1억 3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4개월 만에 5억이라는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세금이 1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져가는 돈은 3억 7천인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 금액을 제가 거의 투자한 금액 대비 더블로 거의 버는 건데 어떻게 그런 수익률이 나오냐는 거죠. 놀랍다. 네. 12%를 진짜 냈다. 빌라에. 네. 아파트도 아니고. 네. 하지만 12%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뭔가 매력이 있었나 보네요. 내가 3천을 지금 태우더라도 더 태우더라도 네. 먹을 게 더 많다라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강변에 4개를 빌라를 투자를 하면서 저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을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오는 것과 실전 투자하는 것은 진짜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니까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 4개의 한강변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게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떤 공통점이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놀라운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빌라를 살 때 파는 사람이 이 빌라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한 번에 파는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팔고 더 좋은 거를 산다거나 다음 플랜이 뭐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한 번에 파는 매물 있었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은 상속 매물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형제 자매끼리 나눠 가져갈 때 이럴 때 좀 싸게 나오는 거고 지금 요즘 시장 같은 분위기에서 뭐 한 개 낱개짜리 매물도 있잖아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님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천 원 올리거나 안 판다고 걷어들이거든요. 일반 매물. 일반 매물들은. 그래서 거래가 오히려 되게 까탈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덩어리로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도매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강변에 제가 4개를 투자하면서 냈다 보니까 냈다 그런 매물이에요. 이번에 자양동 것도 실제로 제가 계약서를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싸게 팔지? 라고 봤더니 한 번에 다 파는 매물이었는데 이 매도자의 생년월일을 봤더니 40 몇 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0. 고령. 네, 고령.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네, 정리할 때라서 그냥 한 번에 이게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그러면 그게 다 다세대였을 거 아니에요? 네, 다세대를. 그 다세대를 본인이 혼자 갖고 있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다 월세 받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뭐 자식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게 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다. 네, 그래서 저도 시세보다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10분 안에 그냥 계약금 쏜 거죠. 6개 하고 6개,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앞으로의 어떤 엑시트 전략? 네. 매도 전략은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각각 다 네. 사연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가진 6개 중에서는 저는 일단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동호수 추첨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동호수 추첨을 해보니까 이것도 막 책에서 보는 동호수 추첨이랑 달라요? 직접 해보니까 또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공뽑기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동호수 추첨을 한 시점은 2019년도인가 그때 되는 것 같은데 20년인가 그때 되는 것 같은데 그때쯤에 저는 이게 전산으로 바뀌었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번호 이제 앞자리를 입력하고 넣으니까 바로 그냥 몇 동 몇 호입니다. 딱 뜨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이 제가 동을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 동에서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1분이면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합원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동을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자들은 뒷동, 지하철이랑 먼 동. 근데 저는 지하철 바로 앞에 1분 거리 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남들은 청약에 당첨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내가 미리 그 땅을 갖고 있으면은 좋은 동을 배정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영등포 시장에 상가를 2개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의 중간 단계예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다 보니까 여기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뒤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보여드렸죠, 저희가? 네,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또 10년 뒤에는 제가 이제 자양사동의 한강변으로 네, 그때 한번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해드렸는데 그러려면은 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나머지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시세 차익만 먹고 중간에 팔아서 네, 팔아서 내가 실거주를 할 거에 대한 걸 포지션을 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투자용으로 중간에 아파트까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파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프레임님과 임장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마포 염리 쪽도 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1.5룸에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냐면은 10억에 거래됐어요. 10억. 네, 10억에 실거래가가. 1.5룸. 방 하나, 거실 하나 빌라가 10억에 실거래가 됐거든요. 9억대는 많이 거래가 됐고. 분리형 원룸이죠. 분리형 원룸. 네. 1.5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의 진행 단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개발 압력 때문에 그런 건데 방 하나짜리 거실 하나 이게 10억이라니. 근데 뭐 염리동이니까 또 나쁘게 그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때 팔아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개발에서 다른 분들이 나와서 말씀 주는 것 중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에서 제일 답답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뭐 재개발 투자가 뭐 좋다 나쁘다 뭐 비싸다 싸다 아니면은 뭐 오래 걸린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재개발 빌라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재개발을 안전한 걸로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맞잖아요, 부동산에서. 근데 안전하려면은 아파트가 완성이 돼야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이거는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재개발 어차피 오래 걸리고 아파트 안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안전하다는 기준 자체가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빌라의 물건이 가격이 상승하면 그게 저는 안전한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님한테 제가 한남뉴타운의 투룸 빌라가 지금 35억에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한남뉴타운의 시세가 35억에 되는 투룸 빌라를 프레임님이 가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 아파트 33평 지금 25억 거래되니까 25억 거래되는 아파트를 가지시겠어요?
지금 프레임 렌탈을 물어보면 프레임 둘 중에 뭐가 지실 것 같아요? 한남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가 빨리 완성되더라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보다 빌라 가격이 더 높은 지역들이 서울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입지 좋은 이런 핵심 한강벨트 라인에 이렇게 재개발될 수 있는 빌라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성을 가기 위한 어떤 보조 엔진에 네, 맞습니다. 나머지 구역들은 네. 하나씩 털어가면서 네. 화성까지 날아가는 거지. 네. 자양동에 실입주 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네. 그런 전략이네요. 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양동에 2억대로 제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과연 떨어진다고 가격이? 예, 저는 절대 이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근데 저것도 신축이에요? 이거는 신축 아니고 2012년도가 13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뭐 한 10몇 년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되게 깨끗해요. 그래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12년 된 건데. 네, 괜찮아요. 제가 빌라를 뭐 원룸도 사보고 투룸도 사보고 쓰리룸도 사보고 단독주택도 사보고 90년대도 사보고 2000년도 사보고 다 사봤거든요. 뭐 새로 지어지는 신축도 사보고 다 제가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데 투자해보니까 빌라의 앞자리가 1로 시작되잖아요. 199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실제로 저도 누수를 한번 겪어봤어요. 옛날에 멋모르고 재개발 투자하던 시절에. 근데 아직도 그거 인천에 있는데 아주 부끄럽네요. 잘못 투자한 거라서. 그래서 그런 빌라도 있는데 그런 빌라돈 같은 경우는 그게 유일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구축 빌라 딱 하나거든요. 인천 어디예요? 인천에요? 인천의 계양구에. 레전드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가본 적 있어서 빌라 보러 가본 적 있어서 저에게는 되게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갔더니 막 천장이 뚫려 있고 막 곰팡이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거는 실수다. 잘못했다. 이거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딱 그거 하나 제가 1990년이라고 나머지는 다 웬만한 거는 2010년도 이후의 빌라들입니다. 재개발 한번 투자해보니 또 하고 싶다고. 이거는 투자해서 수익을 내보신 분. 네. 저 같은 사람. 그러면 또 하고 싶어요. 계속.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해서 한번 물려보거나 네. 한번 대여보면은 재개발 다시는 이제 그 동네도 가기 싫고 네. 절대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관악구 난곡동. 네. 빌라요.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관악구 난곡동 빌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초기 단계 개발이 뭐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빌라들이 많아요. 투자 금액이 1억 이하짜리도 있고 1억대도 있고 1억대라고 하면은 동작구도 있고 광진구도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악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액대면은 더 좋은 입지의 물건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관악은 네. 그러니까 싼데 싼 값을 한다.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난곡동의 빌라가 뭐 예를 들어서 갭 투자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싼 맛에 뭐 투자를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질문 주신 것 같은 경우는 1억에서 좀 저렴하거나 1억을 좀 더 넘어가거나 요 정도 가격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이면은 저는 더 좋은 입지도 있으니까 좀 그런 시야를 넓혀서 다른 지역도 알아보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곡동의 재개발 빌라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멤버십을 포함해서 지금 벌써 3명이나 질문 주신 삼전동. 삼전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요즘에 초기 재개발이라고 해서 새롭게 뜨는 곳이 잠실과 삼전동 라인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송파가 너무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잠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인식 자체가 결과적으로 잠실 쪽에서는 이 밑쪽에 삼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잠실 본동이 왼쪽과 이쪽 위에가 여기가 이제 재개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삼전동 같은 경우는 삼전역 오른쪽 밑에 하단이 여기를 이제 삼전동이 재개발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투자 금액 자체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1억 이하짜리도 제가 많이 본 것 같고요. 1억. 네, 1억대, 1억 이하, 1억. 이렇게 1억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삼전동에 투자하려면은 투자 금액이 2억 후반, 뭐 3억 초중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없어요. 이 삼전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면적 대비했을 때 이 머리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추가로 내야 될 돈이 부담이 되는 수준인 거죠. 근데 그거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이런 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중간에 이거 투자했다가 빠질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빌라의 가격만 오르면 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입지가 동그라미가 되고 사업성이 동그라미가 되는 곳만 투자를 하는데 이 삼전동 같은 경우는 입지는 동그라미예요. 근데 사업성은 세모예요. 저는 지금 투자 금액이 뭐 2억 중후반, 3억대.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왜냐면은 입지 자체의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장기간으로 끌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볼 때는 네. 삼전동이나 네. 잠실 본동이나 네. 그냥 엇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왜 저쪽이 좀 더 선호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잠실 본동이라고 해서 메이커가 앞에가 이제 잠실이 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잠실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이 블럭 하나 차이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더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선수촌 다음으로는 여기다 보니까 이 블럭 차이 걸어서 뭐 5분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 잠실 본동을 더 많이 이제 메이커를 선호하시죠. 여기도 소형 원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소형 원룸이 드물어요. 아, 그래요? 네, 드물어요. 예, 차이, 많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구나. 네. 그럼 여기도 사업성은 세모예요? 잠실 본동도 세모예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하려면은 삼정동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잠실 본동이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가 질라 했을 때 당연히 이쪽을 더 선호하죠. 입지가 아무래도 더 좋은 입지인 건 맞으니까. 노량진 뉴타운과 목동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양천구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목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 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것도 노량진 뉴타운과 목동 신시가 중에 어디랑 비교했을 때 레벨 차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3구역이 대장이고 목동 신시가지는 57이 대장이다 보니까 대장끼리 붙었을 때 저라면은 목동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나중에 재건축이 됐다는 가정하에 되고 싶은데 그 나머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는 노량진 뉴타운도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막상 막하일 것 같아서 조금 대답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하지만 대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목동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흥 5구역 대 신수 13구역. 아, 진짜 여러분들 구역 참 많이 하시네요. 마포에 대흥 5구역이 있고요. 네. 대흥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은 네. 이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아이언 뉴타운이에요. 네. 아이언 뉴타운 우리 들어보셨죠? 네. 지금 마포 하면은 이제 아이언 뉴타운이 제일 핫한 건데 뉴타운이라는 정의가 아파트가 여러 개가 개발이 돼가지고 하나의 신도시 마을을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대역, 이화여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아이언역이 있습니다. 아이언역이 있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제 공동역이 있어요. 네. 공동역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가장 대장역, 가장 핵심 입지 있는 역이고 실제로 공동역을 가보시면 강남 뺨치죠. 고급 일자리, 고급 빌딩들이 양쪽으로 쫙 있어서 번쩍번쩍하죠. 번쩍번쩍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대흥역, 이렇게 사각형을 우리가 이제 아이언 뉴타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언 뉴타운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 대흥역과 공동역 여기가 가보시면 실제로 가보시면 평지거든요. 마포 사람들은 아이들이 크면은 보통 이제 목동이나 대치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마포는 이제 학원가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초등학교는 일찍 끝나거든요. 그럼 일찍 끝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면은 뭐 집에 와서 TV 보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게임하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제가 같이 뭐 새가를 놀아주거나 그건데 그렇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마포에 학원이 없다 보니까 마포 사람들이 목동이나 대치로 이사를 많이 갔는데 지금 이 대흥역 주변으로 이 대흥역 주변을 실제로 가보시면은 학원가들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마포에 학원가가 생긴다 혹시 이런 뉴스 기사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거기가 바로 이 대흥역 주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흥역에서 이 공동역 주변으로 실제로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변에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마포에서 마포 프레스자인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 아파트가 29억 5천까지 실거래를 찍었고 실제로 네. 그리고 30억이 넘어간다 마포가 이제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마포 20억 넘었을 때 말도 안 된다. 마포가 무슨 20억이냐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마포가 이제 30억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29억 5천이니까 사실상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질문 주신 대흥 5구역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아이언 뉴타운에서 길 하나를 건너서 이쪽이에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나? 네, 여기는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기가 대흥 5구역이고요. 좋다. 네, 위치가 좋죠. 이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마포 프리자이도 어차피 걸어서 5분 거리니까. 근데 마포 프리자이도 어쨌든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흥역도 좋은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마포 프레스자이는 이 아이언 뉴타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대흥역은 이 도로 차이로 해서 바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도로 하나 차이로 갈리는 게 부동산 가격이다 보니까 이 대흥 5구역이 괜찮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는 이 도로 밖에 있는 바로 위에 마포 그랑자이라는 아파트를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시세가 27억 실거래를 찍은 아파트거든요. 실제로 봤는데 웅장하던데요. 웅장하죠. 아, 멋집니다. 밤에 그 네온 사인도 멋있고, 예,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고급스러운데 여기가 살짝 이제 언덕배기는 있죠. 예,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굉장히 웅장한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 아파트의 바로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는 아이언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흥 5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파트가 지었을 때 굉장히 비싸겠다라는 게 있는 건데요. 대흥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추진한다고 해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대흥 5구역 옆에 염리 4구역이 있는데요. 네. 염리 4구역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얼마 전에 됐거든요. 몇 달 전에. 근데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이슈가 있었어요. 염리 4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좀 똑똑해졌어요.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지주택을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속여서 팔고 했는데 지금은 지주택 하면은 원수한테 추천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염리 4구역도 결과적으로는 지주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밀어내고
네. 민간 재개발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거거든요. 오. 그럼 이걸 맞은편에서 대응 5구역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리 4구역에 지금 원룸 빌라가 10억이 넘어서 지금 매물이 나와요. 예. 원룸 빌라가 여러분, 방 한 칸짜리 빌라가 10억이 넘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응 5구역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야, 여기 바로 이웃인데, 우리랑 걸어서 진짜 뭐 3분, 5분 거리인데, 우리랑 같은 동네인데, 너네도 지주택했고, 우리도 지주택했는데, 너네 이렇게 가격이 비싸? 그러면 우리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응 5구역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간 재개발을 하고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고 봐요. 대응 5구역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뭐냐면, 네. 제가 7월 달에 훈행이 TV에 나와서 마포 임장하면서, 그때는 대응 5구역이 투자 금액이 3억 초반 중반이면 샀어요. 그때는 지금 뭐 4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응 5구역에 투자하려면은 저한테 부동산들 연락 온 게 최소 투자 금액이 한 4억 중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뛰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아직도 4억대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4억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건데, 아까 대응 5구역이랑 신수 13구역을 질문 주셨는데, 네. 신수 13구역 같은 경우는 대응 5구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대응역의 아래쪽에 마포 세무서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뉴타운을 실제로 가보시면은 언덕베이가 심한데, 이 대응역에서 아래쪽을 내려보면 평지거든요. 저희가 신수동 임장했을 때도 수리님도 신수동이 도대체 어디요? 막 이랬었잖아요. 네. 좀 낯설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어디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평지고 좀 조용하고 깔끔하잖아요. 네. 마포 세무서 이제 아래쪽이 여기가 신수 13입니다. 그러면 입지를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응 5가 좋냐, 신수 13이 좋냐 하면은 저는 신수 13이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한강 가깝고요. 경의선 숲길 있고 평지이고 대응역 가깝고 더 이제 여기가 초중고도 몰려있고 학원가가 가깝다는 더 이슈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마포 프레시아이 아파트 옆에 신축 아파트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관건이 되는데, 향후 미래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는 여기 신수 13구역이 저는 대응 5구역보다 지금도 더 좋은 입지인 거 맞고, 그리고 사업성을 검토할 때도 조합원 수 숫자 대비, 면적 대비를 봤을 때도 신수 13구역이 더 나아요. 대응 5가 좋냐, 신수 13구역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둘 중에는 신수 13구역이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단지들이 있는데도 한강뷰가 나오나 보.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라인에서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보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신수 13구역이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요. 이 좀 비슷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조금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마포 리버일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얘가 201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얘가 한 500세대밖에 안 돼요. 면적이 좀 작거든요. 작은 아파트인데도 얘 실거래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지금 한 25억 정도 찍혔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마포에서 신축 새 아파트 제일 비싼 게 29억 5천. 그게 여기에 있고요. 근데 한 5억 정도는 싸지만 구축이라 그러나? 준신축인가요? 한 10년 지났으니까. 준신축? 네, 근데 세대수가 워낙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여기서 대단지가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30억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예. 여기는 지금 매매 거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신십삼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개월 전에 투자를 현장에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2억대 후반, 3억대. 지금은 3억대 후반, 4억대 중반. 예, 그러니까 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재개발 시장의 물건들을 보면서 지금 조금 큰일 났다. 아, 이거 진짜 서울의 빌라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수 13은 이번에 신소통합동의서를 한 두세 달 만에 70%를 넘어서 제출을 해버렸어요. 아, 그럼 속도도 여기가 더 빨라요. 빠르네요? 네, 맞아요. 실투자금도 네. 좀 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입지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응 5 가질래? 신수 13 가질래? 그럼 저는 신수 13을 갖겠습니다. 신수 13 사요? 지금 좋죠. 사고 싶어도 시장에 가보면은 부동산에서 문전박대 다녀요. 예, 매물이 너무 없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한강벨트에 있는 재개발에 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너무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원효로, 효창동, 청파동, 용산. 네. 용산 얘기 나와야죠. 네, 용산.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용산 공원에서 오른쪽이 이제 확실히 하이엔드.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해서 다 같이 용산이 아니고요. 넘사벽. 네, 자양동처럼 용산도 약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저 무조건 용산만 할래요. 네, 자양동도 저 무조건 자양동 할래요. 이런 그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용산도 무조건 용산 할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용산도 급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용산에서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용산 공원을 놓고 오른쪽에 여기는 정말 좋은 동네고요. 네. 용산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 바로 됐네요. 왜냐면 여기가 한 이틀 전에 그 선정이 됐거든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 되게 빨리 반영을 시키네요. 이틀 전에 선정이 됐는 신도통합이 선정된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남뉴타운이고, 한남뉴타운에서 여기서 언덕배기를 올라가면은 이태원 1구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를 보면 또
할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네. 유튜브가 이 주변에도 빌라를 많이 분양을 했어요. 이태원 용산 좋다. 와. 근데 이번에 구역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태원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물건에 번지수를 투자를 하셔야 되지. 바로 걸어서 이건 1분도 아니고 그냥 10초 거리예요. 10초 거리. 제가 지금 어디라고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바로 붙어 있는데 지금 거기 유튜버가 분양한 빌라만 지금 뺐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입장에서 약 오르는 거야. 아, 너네 유튜버들 자꾸 이렇게 신축 분양하니까 너네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만 지금 딱 뺐어요. 제가 봐도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튜버 말만 듣고서 투자를 했는데 이태원 1구역이 신도통합에 선정이 됐어. 근데 내 빌라 위치를 봤더니 빠졌어. 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유튜버 말만 듣고 이 투자하신 분들 어떡하냐고요. 예, 예, 예. 뭐 된 거죠. 그렇죠. 뭐 된 거죠. 그러면 또 유튜버도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또 편입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예, 예. 막상 소유주 입장에서는 진짜 똥줄 타죠. 큰일 나죠. 그러면 이런 걸 살 때도 이렇게 네. 빠지지 않을 만한 데를 좀 골라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추진하고 있으면은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가운데. 네, 이름이 뭐예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여기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산다. 이거 절대 안 빠지겠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빠지겠죠. 절대 안 빠지게, 이런 거. 예, 이런 거 절대 안 빠지겠죠. 근데 지금 빠진 위치를 보시면은, 조금, 네,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빌라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포인트가,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라고 해야 되나? 예,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그렇죠. 투자 성과의 이 퍼포먼스 차이가 맞아요. 엄청나게 커요. 맞아요. 그게 완전 꽝에서부터 맞아요. 2, 30억 먹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용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조심하셔라. 이렇게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걸 꼭 하셔야 된다. 질문 나온 동네는. 네, 지문 나온 동네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청파동. 청파동 같은 경우는 용산 공원을 끼고 봤을 때 왼쪽 위거든요. 그럼 용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 청파동이랑 용산은 뭐 좋아지긴 하는데 뭐 주변에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러니까 용산의 약간 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청파동 서계동 라인 자체가 보시면은 이 원룸이 워낙 많아요. 이 말은 즉슨 아까 삼전동과 비교했을 때처럼 추가 분담금을 나중에 냈을 때 재개발 진행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럼 추가 분담금을 내래 봤더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격이 멈추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입지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사업성이 동그라미가 되는 곳, 이런 곳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산, 청파동, 서계동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입지는 동그라미인데요, 사업성이 세모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세모예요? 네, 왜냐면은 면적 대비 이 머리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눠 먹는 사람이. 예. 가보면 굉장히 낙후된 빌라가 많아서 네. 이제는 금방 되겠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도로도 가보시면은 좁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집을 짓고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대수의 머리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효창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너무 좋은 이유가, 효창동 같은 경우도 지금 용산공원 왼쪽에 이제 여기가 실제로 가보시면은 국제업무단지지구 입지가 허 벌판이거든요. 예, 근데 이 허 벌판 자리가 뭐 100층짜리 2개가 들어온다, 고급 일자리가 여기에 들어온다, 뭐 단군 일의 최대의 사업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국제업무단지지구의 땅인데요. 네, 이 땅과 이제 가까운 데가 이제 이 효창동과 이 원효로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도 이 국제업무단지구가 용산구청장이 지지난달에 발표를 했어요. 용산 개발을 하겠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거를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막 단톡방에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개발을 하나 보다. 왜냐면 여기 빈 땅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개발이 계속 지지부진 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압력이 용산구청장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효로나 이렇게 효창동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몇 달 전에 먼저 좀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표 호재가 나고 난 뒤에 투자를 하면은 이미 나는 한 발자국 늦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창동, 원효로 뭐 전체적으로 너무 좋지만 투자하기엔 시기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호재가 발생되고 바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내가 호가의 매물을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효창동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을 물어보는 게 지금 딱 여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기? 네, 가운데. 이빨 빠진 데. 이빨 빠진 데. 여기. 예, 보면은 효창공원 아래쪽 같은 경우는 3080 도심 복합 사업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서울에서 박원시장이 다 서울 재개발을 해지하면서 이번에 이제 너네 재개발 다 안 돼 이랬다가 재개발 해줄게 라고 해서 공공재개발로 해줄게, 대신 이득을 너네랑 우리랑 같이 나눠서 멀자 해서 나와서 나라가 강제로 지정해 준 곳이거든요, 여기가. 네. 강제로 지정해 줬는데 그 중에 입지가 가장 좋은데요. 원효로 2가. 그래서 공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그 이후에 이제 신소통합이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신통으로 네. 가자? 우리가 원래는 재개발을 원래 서울시에서 안 해줬으니까, 원래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안 해줬으니까 야, 공공이라도 나라에서 찍어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하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신소통합이 나왔어.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더 좋은 게 나왔잖아. 근데 원래 있던 사람들은 야 여기서 혜택 많이 준대잖아. 사람들끼리 굉장히 이제 이해관계가 원효로 일가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효로 일가. 여기는 역세권 도시 정비 사업인데 역세권 사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역에서 가까운 곳을 재개발한다는 건데 처음에는 면적 제한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게 1, 2년 전에 면적을 2만 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고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면적이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역세권이지만 면적이 넓은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비율을 뭐 30-40%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서 높게 용적률을 줘가지고 높게 지어주는 건 좋은데 임대 비율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 원효로 일가를 투자하려면 투자 금액이 6, 7억이 들어가거든요. 비싸죠. 네, 비싸요. 부담된다. 네, 비싼데 그렇다 보니까 왼쪽에 보면 효창공원 또 하나의 파란색이 쳐져 있죠. 네. 네,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려면 지금 5, 6억이 들어가요. 비싸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비싸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 사이에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가 하나가 있는데 질문이 그래서 질문하셨군요. 네, 여기는 투자 금액이 지금 싸게 나오는 건 저한테 부동산에서 연락 오는 거는 2억대, 비싸게 나오는 거는 3억대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입지 좋은데 이렇게 추진을 안 하는 곳을 투자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가격을 보면은 옆에가 비싸잖아요. 근데 2억대, 3억대의 투자금을 넣었을 때는 저는 이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를 실제로 가보시면은 지도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죠. 깨끗하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잖아요, 지금. 다 신축이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것도 예. 뭐 2, 3층짜리도 아니고 다. 그쵸. 제가 이렇게 일부 찍었는데 너무 깨끗하잖아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근데 2, 3억대가 왜냐면은 옆에 주변만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도 조금 구축이 있긴 한데 예, 그 가운데로 가면 이거 보시면은 너무 깨끗해요, 이 정도는. 너무 정갈한데? 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를 완성으로 해서는 생각해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요. 하지만은 옆에 대비했을 때 아직은 그래도 투자 금액 2, 3억 되면은 이게 쉽게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아파트를 이거를 받고 싶으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거를 투자해서 그냥 전 아파트 안 돼도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용산을 하고 싶다. 그럼 용산에서 제일 저렴한 데 중 하나거든요. 용산에 2억대 투자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다고 봅니다. 2억대. 네, 2억대. 본인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하죠.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야.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네네네. 2억대면 할 게 더 많다. 네, 더 많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쁜 건 아니지만 2억대면 더 좋은 데가 많다. 나 어디 지역에 꼭 등기를 쳐야 된다 이런 거.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상담하는 경우도 좀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프레이님 봤을 때는 어딘 것 같으세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저한테 어디 가고 싶다. 차양, 네. 용산, 네. 뭐 이런 데 아닐까요? 맞아요. 거의 마포. 맞아요. 정확해요. 요즘에 이제 좀 잠실 쪽도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뭐 어디 뭐 실거주하는데 어디 동네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동네는 사는 거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희 동네 너무 좋다 그래요. 살기 너무 편하다. 근데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 투자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프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자양동, 마포, 용산, 뭐 강남 주변, 한강변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나는 돈 모으면은 무조건 탑은 정해져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사자. 제가 옷가게를 해서 옷장사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남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팔았기 때문이고 부동산도 똑같더라고요. 네,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먼저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어디에 꽂혀가지고 뭐 자양동만 무조건 한다. 근데 자양동에도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용산에서도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가 그거를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재개발 투자할 때. 근데 옷도 취향이 다 다른데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좀 이렇게 있나요? 몰리는?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옷은. 그러니까 프레임님 저희가 20년 전에 대학교 때 유행했던 패션이 옷이 뭔지 알고 계세요? 뭐예요? 스키니 바지. 저는 안 입었는데 그런 걸 입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완전히 그냥 빼빼 해가지고 스키니 바지 입고 뭐 앵글 부츠 신고. 근데 요즘에는 부츠컷, 통이 좀 큰 거. 그쵸, 와이드죠. 20년 전에는 남자들이 무조건 그냥 달라붙는 바지를 입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드. 흉측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스키니 바지를 판다 그래봐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그죠?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장사를 하려면은 남들이 많이 입는 통이 넓고 이런 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재개발의 트렌드는? 한강벨트죠. 한강벨트. 네, 한강벨트입니다. 네, 한강벨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이거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빨리 이게 자산으로 좀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자산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돈을 월급을 모으잖아요. 그 월급을 가지고 현금은 뭐 1억, 2억, 3억에서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전세를 사세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세를 사고 이거를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내가 100, 200만 원을 지출을 하면서 내 자산을 불려야지만 자산이 빨리 늘어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면은 그 뭐 100만 원, 200만 원 당연히 아깝죠. 아까운데 그거를 되게 아까워하고 내가 몇백 빠지는 거, 이자 몇백 내는 거, 대출하는 거 굉장히 이거를 많이 아까워하시는데. 엄청 아까워져. 그쵸. 월세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산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네,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감수를 하고 내가 자산을 더 불리는 게 오히려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면서 오히려 돈을 빠져나가지만 이렇게 해야지 자산이 올라갔을 때 큰 돈을 모으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모아도 모아지는 액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저는 상담을 하면서 최근에 뭐 9억에 살고 전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현금으로 계신 분도 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9억을 가지고 근데 그 대출 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자산 올라가는 걸 봐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월세로 바꾸신대요? 네, 바꾸신대요. 네, 월세로 바꾸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한강뷰에 태우겠지? 네. 돈이 지금 다 한강뷰, 한강벨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3년 정도에서 3억대? 네. 3년 전에 3억에 사신 분이 지금 7, 8억이니까. 네. 월세가 이렇게 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자양 이동의 한강변 투자 사례 같은 경우는 이분도 아마 이 3억대 투자를 할 때 주변에서 여기 재개발 안 돼.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양 이동 한강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이 추천을 했던 곳이거든요. 제 수강생들도 많이 샀어요, 여기를. 근데 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겠죠. 거기가 또 재개발 안 돼. 지금도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3년 전에 3억에 사서 지금 7, 8억인데 지금 팔아도 엄청난 이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재개발 투자를 왜 자꾸 아파트를 완성이 돼야지 안전하다고 보는 건지. 빌라의 가격이 오르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 한강변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수업을 했을 때 제 수강생들을 다 이제 투자를 도와드렸는데 여긴 뭐고, 여긴 뭐고, 여긴 뭐예요? 이게 제가 관광버스를 빌려갖고 이제 임장을 다니는 모임을 운영을 하는데요. 팀? 네, 팀이에요. 그래서 이걸 첫날 간 팀, 두 번째 간 날 팀, 세 번째 간 날 팀이거든요. 팀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팀별로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안전한지 불안정한지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싼지 비싼지는 저는 매물 데이터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비싸요, 사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이건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사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가장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거는 11억대가 들어갔고, 가장 투자 금액이 최근 2달 사이에 적게 들어가신 분은 투자금 3,300만 원이 들어가셨고. 이거 괜찮아요? 뭐 괜찮으니까 오케이 하셨겠지만은. 지금도 다시 팔아도 한 3천만 원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네. 왜냐면은 이분이 3,300만 원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기에 레미안 현수막이 붙었어요. 뭐 사업 추진을 응원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 둘이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매물이 갑자기 또 씨가 말라드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야. 네. 투자하신 뭐 한 달도 안 됐죠. 지금 기준으로는. 이거 허를 찌르는 지역입니다. 여기. 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데이터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신도통합 동의서를 걷는다. 그럼 그 전에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제 걷어야지 그때 알잖아요. 저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허락을 받고 다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지금 한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지 말라는데 하신 분도 계세요. 뭐 개인의 그 선호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대에 지금 이렇게 마포에다가 투자를 하신 분이 계세요. 마포에 1억대면 싸잖아요. 네. 그럼 마포 중에서도 1억대에 괜찮은 데 마포가 있고, 마포 중에서도 저쪽 왼쪽 끝에 막 오른쪽 이런 데는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쪽 왼쪽 예, 끝에. 예. 그러니까 마포가 1억대면 싼 건 맞죠. 그럼 1억대로 마포에서 괜찮은 데가 있고 안 괜찮은 데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거 마포 1억대라도 하면 안 된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잠실 송파에 1억대에서 매물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해라. 저는 그거 안 한 줄 알고, 도사님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그거 매수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더 좋은 게 뒤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즘 빌라 시장 돌아가는 게 너무 매물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대.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더 좋은 게 뒤에 나온 거야. 근데 그 뒤에 나온 걸 제가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포 이런 외곽대 1억대를 좋아하겠냐? 잠실 송파에 1억대 이매물을 나중에 좋아하겠냐? 잠실 송파 이매물이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분도 계세요. 네. 주로 보면 한 2, 3억대가 제일 많네요. 네. 서울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는 보통 2, 3억대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네요.
근데 진짜 거의 다 한강이네요. 제가 한강변을 좋아해서. 도봉구는 왜 없어? 도봉구. 도봉구? 아, 도봉구 하면은 제가 말리죠. 노원, 뭐 도봉 네. 이런 데 없네. 네, 없습니다. 네, 야. 지금 보면은. 다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서울 빌라 시장이 뜨겁구나. 이거는 뭐 내가 서울에서 재개발 빌라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막상 가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에서 봐서는 10월 15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뉴스에서 빌라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틈새 시장이 벌어졌으니까 투자자들이 서울 빌라에 더 몰릴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하나는 10월 15일 대책이 나오고 빌라 거래량도 줄었다. 거래 뚝 뭐 줄었죠. 이런 기사. 근데 이 뚝 기사가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외곽 그리고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는 뚝 끊기게 맞고요. 서울 한강벨트에 있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빌라들은 없어서 못 사요. 저는 그래서 거래량이 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살 사람은 100명인데 물건 자체가 10명이니까 심지어 그 10개의 매물도 산다고 하면 매물을 걷어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서울 빌라의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허탈한 상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막아놔서 지금 그쪽으로 간 거죠. 맞아요. 약간 어떻게 네. 보면 뭐 틈새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9년, 20년도, 21년도 이럴 때는 뭐 지방에 빨리 사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이었잖아요. 뭐 어느 거라도. 네. 천안 막으면 아산 가고 맞아요. 아산 막으면 네. 뭐 어디 가고 막 이랬지 그리고 안 않습니까? 사는 사람이 바보였죠. 네. 왜냐면 사면 그냥 무조건 다 오르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하락기를 겪고 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서울에 그냥 한두 개 샀으면 그냥 그 수익이 훨씬 더 나은데 괜히 내가 지방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을 투자해야겠다. 약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양극화가 초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규제를 하면 외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점점 네. 경기도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르도 좀 바꿔가면서. 네. 물론 이제 지역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도 있긴 네, 한데 맞아요. 뭐 네. 구리라든지 네, 동탄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가긴 합니다만. 네. 퍼지는 건 맞는데 그게 뭐 예전처럼 그렇게 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퍼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투기과열지구를 하는 거고 그래도 서울을 해서 어차피 내가 부동산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은 그래 서울에 투자하겠다 이런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실수요자나 네.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이제 샤프하게. 그래서 뭐 지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입주 물량을 보고 언제 샀다가 언제 팔고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걸 하셔도 되는데 네. 하나 투자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울 재개발 투자가 훨씬 더 깔끔하죠.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 한다고 말 나온 지 10년 넘었는데 네. 어떤가요? 여기는 이제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인데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강남은 그런 이슈예요. 네. 재개발 추진하는 이슈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단독주택, 상가, 꼬마 빌딩 이런 사람들이 네. 반대 비율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대청마을을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주제의 테마가 약간 입지는 좋은데 약간 사업성은 세모인 약간 이런 데들이 많네요. 개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뭐 개포를 이제 뭐 개도 포기한 동네. 개도 포기한 동네, 뭐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 바뀌었다 뭐 이러는데 네. 개포 사동은 어찌됐건 개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네. 비싸졌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그 강남에 어떻게 보면은 좀 외곽인 거죠. 그 옆에 이제 양재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포 사동에 대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구역을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남권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뭐 시세는 30억을 볼 수 있겠지만 강남권이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재개발은 75%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재개발의 물건지를 보면은 단독도 있고 빌라도 섞여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북의 마포나 자양동의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단독으로 파나 아니면 아파트를 받나 시대 차익을 비교했을 때 그래 아파트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수요가 있는데 강남은 단독주택 또는 이 상업에 대한 이런 꼬마 빌딩 소유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 비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 이유가 월세가 높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땅값이 높고 차라리 신축업자한테 내 걸 팔지 단독을 그거나 아파트를 해서 받으나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동의율에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개포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하려면은 개포 초기 재개발인데 투자 금액이 2억대거든요. 그럼 솔깃하잖아요. 이거 거의 사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싸잖아요. 되게 강남의 재개발인데 2억대야. 근데 동의율이 쉽게 잘 안 모여지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천 139역 갈 만한 자금이 있는데 그쪽은 어떤가요? 한강변. 결과적으로 마천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유일한 뉴타운이거든요. 강남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싶으면은 재개발을 볼 때는 이제 마천 뉴타운이 나오는데 마천 뉴타운의 위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게 강남의 거의 꼬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꼬랑지? 네. 아파트 시세 가격도 뭐 10억에서 20억 이 정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에요. 강남인데 가격대가 그렇다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지만 조금 약한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시냐면은 내가 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의 진행 단계가 중간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이런 단계다 보니까 10년 안쪽으로 마천 뉴타운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파트를 빨리 받고 싶어, 실거주를 빨리 하고 싶어, 내가 뭐 빌라로 계속 있는데 비싸면 뭐하냐, 난 아파트를 사고 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마천 뉴타운에서 이렇게 재개발에 진행된 것을 보셔도 좋은데, 내가 빌라의 가격만 오르고 싶어, 나는 돈보다는 아파트를 늦게 받아도 상관없어, 빌라의 가격만 오르면 그게 투자로 나는 더 좋아, 이렇다고 하시면은 마천 뉴타운보다 훨씬 더 좋은 상급지에 용산의 재개발 빌라나 한강변의 재개발 빌라를 사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은 높을 겁니다. 그래서 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진행 단계가 중간 단계니까 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중간 단계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초기 단계는 불안정한 거 아니냐. 그럼 저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죠. 아니, 초기 단계에서 빌라의 가격만 오르면 이게 더 안전한 거다. 예, 그렇게 저는 반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3천만 원으로 당산 1구역 투룸을 매입해서 현재 시세는 7억으로 4, 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평 분담금 넉넉히 1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중간에 엑시트하는 것이 좋을까요? 7년 전에 3천만 원으로 투자하셨는데 4, 5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투자 금액이 뭐 3천만 원 소액인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좋죠. 매우 네, 훌륭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때도 18년대도 이 금액이면은 또 용산에서도 비벼볼만 할 정도가 있을 정도로 뭐 한 5천이면 그때는 용산에 투자가 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면은 그래요? 예, 또 이것도 훌륭한 투자인데? 네, 훌륭한 투자인데 더 훌륭한 투자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내 것도 많이 올랐지만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라면은 팔고 더 한강변 쪽 라인으로 더 좋은 데로 바꿔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거 좋냐 물어보면은 네, 좋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더 좋은 데가 있다. 투자 잘하셨으니까 네. 잘 중간에 엑시트 하시고 네. 나오셔서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투어제로 인한 재당첨 대안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전 지역이 토지허 가격을 묶이면서 관리 처분인가 시점에 5년이 겹쳐버리면은 두 번째 거는 입주권을 안 준다 뭐 이래서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서울에서 여러 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가 된 재개발의 중간 단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5년이 겹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건데, 초기 단계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까지 되려면은 10년,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의 중간 단계, 그래서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5년 재당첨 대안 때문에 팔아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은 가격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초기 단계를 벌써 그 관리 처분인가 5년 재당첨을 걱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냐면 10년, 15년 뒤에는 서울이 지금처럼 토지허가 구역이 아닐 수도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수도 있고, 너무 10년 뒤를 지금 걱정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뒷단만 막아놨으니까 네. 앞단을 막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 중간 단에서 재개발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6개를 갖고 있지만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인가 된 거 하나 있으면은 초기 단계 있고 관리 처분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갖고 있지, 이렇게 이미 세팅 자체를 안 해놨거든요. 이 5년 재당첨 제한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도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투자자라면 다 알고 있어서 미리 이런 건 대비해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막 비슷한 단계의 초기 재개발을 와라락 사버리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10년, 1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또 정책이 바뀔 거고, 만약에 하나가 먼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걸 팔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때 가서 대처하면 돼요. 초기 재개발을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5개를 갖고 있다. 그럼 뭐 하나가 치고 나갈 거잖아요. 그럼 얘가 치고 나가는 게 진짜 이 중에서 좀 똘똘한 건지 봐야겠죠. 근데 먼저 치고 나가는데 얘가 좀 덜 똘똘해. 그럼 얘 그냥 팔아 없애도. 근데 똘똘하게 치고 나가. 그럼 얘는 그런데 관리 처분인가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야 재개발 다 올 스톱. 네. 전세 가격 올라 올 스톱해. 네. 저는 성향 자체가 약간 T 성향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딱 들어가는 건데, 제가 공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더라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양을 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사실 누가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투자를 하면서 바뀔 거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오선순위에 갈 수가 없고. 근데 저는 투자를 할 때 재개발 분위기가, 부동산 분위기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재개발을 뭐 상승장에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는 투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21년도에 자양동 하락장에도 투자를 해서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을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매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하는 거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차피 바뀐다. 하지만 예전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아예 서울 재개발을 다 틀어막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00개를 넘는 재개발을 막아버리면서 지금 그 역할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과연 또 틀어막는다고 했을 시 문제점은 뻔히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틀어막지를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는 시그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공공 임대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게 주장인 거고, 지금 서울시장은 임대 비율을 좀 더 축소해서 빨리 해주겠다는 입장인 거지, 예전처럼 서울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막 완전 틀어막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막 바뀐다고 하면은 재개발 시장은 더 인기가 덜해지겠죠. 뭐 그래도 뭐 어차피 뭐 안 팔 건데 뭐 그냥 어차피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를 그 성수동에 나홀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서쪽도사님 방송을 보고 그거를 정리하고 원래 그 찾아가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계속 가져가면서 하나를 더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나홀로 아파트를 팔고, 근데 요즘에 연무장길 쪽이거든요, 저희 집이. 근데 네. 요즘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평당가가 지금 막 4억씩 찍고 하는데 네. 그거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고 빌라를 투자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 아파트를 몇 년도에 얼마에 구입하셨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번 상승장 전에 네. 좀 급매로를 잡아서 네. 구입을 했는데 네. 다른 아파트들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옆에. 근데 네. 저희 아파트는 사실 한 1억 정도? 1억 정도밖에 안 올라서. 네. 얼마에 매수하셨고 지금 얼마 정도죠, 시세가? 제가 10억 초반에 샀는데 지금 11억이 호가긴 한데. 네.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11억이고. 네.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네. 호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뭐 성수하면은 누구나 다 좋은 지역인데, 네. 성수 중에서도 이제 좋은 물건이 있고 조금 덜 좋은 네네.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 좀 찝찝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추가 금액을 얼마 정도로 여윳돈을 갖고 계세요? 1억 좀 안 될 것 같은데. 1억 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매도한다고 하면은 지금 나홀로 아파트는 지금 전세가 껴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여기 월세 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판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회수가 되죠? 3, 4억 될 것 같은데요. 3, 4억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3, 4억에서 뭐 1억 더하면은 뭐 4, 5억 정도네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지금 성수동에 나홀로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요. 네. 네, 매도를 하고 한강변 쪽에 네. 4, 5억 쪽에 이제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네. 남들 같은 경우는 얘기했을 때, 아니 아파트를 어떻게 성수동인데 이거를 팔고 네. 재개발 빌라를 사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제가 아까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은 저는 지금 올해 7월달에 10월달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억 정도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면은 네. 훨씬 더 높은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조금 덜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팔 수 있을 때 매도를 하고, 더 똘똘한 빌라를 했을 때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좋은 시세 상승을 거둘 수 있고 네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왜냐면은 추가 금액 자체가 제가 만약에 뭐 좀 더 여유가 있으셨으면 이런 거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방향성을 추가 매수를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갖고 있는 거 대비했을 때 여유 자금이 1억이라는 거는, 물론 1억이라는 돈도 서울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4, 5억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질 거다 보니까, 네. 지금은 조금 덜 똘똘한 거는 좀 매도를 하고, 네네. 오히려 덜 똘똘한 아파트보다 더 똘똘하고 재개발 빌라가 더 큰 상승률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깔끔하게 하나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또 서울은 전 지역이 토지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보니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취등록세가 8%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택수를 쓸데없이 늘리지 마시고, 네네. 저도 만약에 돈이 한 번에 여러 개 있었으면 주택을 6개까지 안 늘리고 한두 개로 끝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줄일 수 있을 때 더 좋은 재개발 빌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빌라로 재개발 똘똘한 빌라로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그 빌라를 구매하더라도 전세를 줄 수가 있나요? 빌라는? 제가 잘 몰라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서울에는 이제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파트만 그렇고요. 저도 이번에 뭐 7월달, 10월달에 최근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 다 전세 끼고 월세 끼고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규제 때문에 더 서울 빌라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약간 빌라는 전세 사기 프레임 씌워가지고 네. 전세 구하기 막 어렵고 막 이러진 않을까요? 그거 제가 맞으시는데? 빌라를 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세 못 맞춰서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만약에 빌라를 사실 때 뭐 빨간 벽돌 오래된 빌라 막 이런 거 사고 네네. 이러면 전세입자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빌라 사거나 막 반지하 빌라 사고 이런 거 사니까 전세 받기가 어려운 거고, 네네. 좀 이렇게 신축급 좀 깔끔한 빌라, 이런 거는 전세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랭이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가자 역세권 시프트에 그 빌라를 샀는데 전망이 괜찮나요? 아, 네. 몇 년도에 얼마에 구입하셨죠? 올해 3억에 전세 끼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이 얼마였죠? 3억이요. 방은요? 개수는요? 투룸 그러면은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1억 5천 전세 주고 1억 5천이요. 네, 1억 5천 전세 주고요. 투룸인데 전세가 1억 5천밖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9억 이래 나왔고. 9억, 오래된 거,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오래된 빌라를 사지 말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몇 년도 거죠? 30년 전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제가 지금 투룸이고 전세 가격 들으니까 바로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래된 빌라를 사시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가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신축급을 사시더라도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축을 사셨어요?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네, 일단 너무 30년 된 빌라 이런 거는 조금 관리하기도 어렵고, 저는 좀 추천을 좀 안 드리는 편이고,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면은 사실 저라면은 여기보다는 좀 더 좋은 동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8평 돼갖고 지분이 좀 네, 지분이 8평 되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초기 재개발에서. 남들이 내가 이 매물에 대해서 받아줄 사람이 많냐에 따라서 내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전망이 어떤가요? 전망도, 네. 그러니까 전화를 주셨고 매물에 대해서 구매하신 거에 대해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많이 그렇게 밝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마포에서도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금 뭐 1억 5천은 많이 들어간 투자 금액은 아닌데 너무 오래된 걸 사셨어요. 네, 이건 관리하기 너무 어렵고 나중에 되팔 때도 이런 걸 받아줄 사람의 수요가 적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매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다. 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걸 좀 저렴하게 샀다. 예, 이런 게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마상을 입히고. 할 말을 해야 되니까. 그치? 예. 할 말은 해야지. 예, 뭐. 나중에 좋은 말 했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좋다면서 이렇게 너 네가 좋다 그랬잖아. 예. 근데 안 좋은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네. 미아 저기 타 재건축에 저기 입주권을 매수를 했거든요. 이 지금 내년에 네. 제가 여윳돈이 한 3, 4억 정도 있어서 네. 부동산 정책에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뭐 다른 주택은 없으세요? 네네네.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 미아사 재건축을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죠? 저희가 실투는 4억 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4억 8,500 그 이주비 대출까지 네. 승계를 받아서 네. 4억 총 금액은 이제 실투는 4억 천이고 네. 4억 8,500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 실입지로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주가 다 됐고요. 네. 거기는요.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실입주보다는 네. 이제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네. 재개발에서 진행 단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재개발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네. 지금처럼 생각하신 게 조금 잘못되신 생각이에요. 아, 왜냐면은 미아라는 곳은 서울에서도 입지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좋은 입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네,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온 단계인 거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 정도를 먹겠다는 거를 이미 계산을 하고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예, 한 3억 정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신 거고, 그러면 네. 내가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해서 끌고 간다고 하면은 네네. 지금 투자 금액이 3, 4억이 더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요거를 투자할 때 두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가 들어가니까 네네. 문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냐면은 네. 지금 6억 이하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네네. 주택이 하나 있으셔도 네네. 취득세가 1.1%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억 후반대 이런 것도 용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아, 자양동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내가 취득세를 절약하면서 네. 조금 이렇게 하나를 조금 더 상급지 한강변 쪽으로나 용산이나 네네. 네, 이런 쪽으로 뭐 두 개를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입주권 지금 있는 요거 미아 사거리쪽 그대로 가져가고 네. 하나를 지금 내년에 생기는 여윳돈으로 네. 하나를 더 조금 초기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를 하면은 뭔가 제가 조금 뭐 초기 단계를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초기 중에서도 조금 입지가 더 좋은 거. 아, 네. 예, 무슨 말씀인지 뭐 알겠습니다. 미아 주변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네네. 그 가까운 동네보다는 네네. 네,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아, 네,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뻔하겠죠, 그죠? 네네. 네, 그런 쪽에 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나중에 이게 뭐 매도 생각이 있으시면 또 매도하고서, 네네. 네, 또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조금 저는 입지를 네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큰 틀에서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입지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네. 이거를 나중에 입지하고 시간이 2년, 3년, 4년 지나서는 네네. 아마 그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아, 입지가 좀 아쉽네. 내가 그때 좀 더 이 돈으로 좀 더 한강변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입주권을 만약에 매도를 하고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살 때는 이게 그게 안 되죠. 지금 저게 전매가 돼버렸죠. 저기 투기과열지구요. 네, 투기과열지구. 네네네. 아 그래서 안 네. 되는구나. 그게. 네. 아, 여윳돈 생기는 걸로 무조건 입지 좋은 쪽으로 네. 다시 하나를 더 해도 네. 1.1에 6억이 이하면 1.1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매수하신 분들이 네. 전화 주시는 특이하게도. 그런데 매수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줬으면 좋았을 네. 텐데. 네,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입지가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미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네. 지도상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금액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잘 아는 동네 약간 이런 데를 많이 투자하신 느낌이에요. 그 제가 조금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많이 잡았는데 네. 좀 그런 걸 그대로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좌. 네, 너무 잘, 오래된 거. 잘 얘기 안 나오는 가좌라든지 네. 뭐 미아라든지 네, 뭐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서울의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몇 년 사이에. 네. 근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지 서울의 중하급지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균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 평균 값이 올라간 이유는 좋은 게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서울 재개발의 트렌드는 내가 옛날에는 추가 분담금을 2억 내고 3억 내고 5억 내고 이게 되게 예민했었는데 앞으로 재개발의 트렌드는 그것보다는 추가 분담금을 5억 내든 10억 내든 5억 내든 10억 내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5억 내고 10억 내면 어때요? 아파트 가격이 뭐 50억 60억 이런데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입지 좋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재개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오늘 인터뷰 1분 요약해 주시죠. 네. 서울 재개발 서울에 돈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어차피 갭 끼고 투자도 못하고 서울엔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투자 금액이 뭐 2억, 3억, 4억 여윳돈이 있어. 특히 이러신 분들이 서울 그래도 한강변에 하나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보니까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서울 시장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서울 중심부 한강벨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격이 오를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조금 빨리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돈을 쉽게 버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을 쉽게 공부를 하고서 투자를 하셔야지. 남이 찍어주는 거, 이런 거 절대 투자하시면은 나중에 정말로 크게 데이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공부하셔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재개발에서 한번 수익 보시면은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정말 잘하면은 정말 또 하고 싶은 투자. 하지만 잘못 투자하면은 쳐다보기 싫은 거. 쳐다보기 싫은 투자. 이렇기 때문에 한번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릴까봐 걱정되는데요. 너무 많이 단계가 남아 있어서. 입지만 좋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의 조건만 갖췄다면은 어차피 언젠간 되겠지라는 매수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뭐 오해를 풀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쉽게 얘기하고 막 네.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근데 엄청 임장 많이 하세요. 저희 그때 야외 촬영하고 나서 또 도셨잖아요. 네. 엄청 도세요 현장을. 네. 그러니까 그런 내공이 네.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사실 뒤에서 엄청 움직인다. 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그냥 막 생각 없이 뱉는 게 아니다. 네. 그걸 꼭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